드라이브인 지하 매매가 7억, 금리 3.5% 적용하고 투자금 1.6억, 실투자금 부가세나 이런 거 임차보증금 환급 받고 20% 수익률, 월세 170만 원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월세를 받아가다가 시세가 상승하잖아요. 시세가 상승하면 뭐가 좋아요?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3억 하던 게 만약에 5억이 됐어요. 그럼 70% 대출하면 3억 5천이잖아요. 기존에 2억 1천이었던 게.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또 사면 되죠. 네. 이 흐름을 계속하면 시작은 하나로 했지만 이게 뭐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거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정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입문투자자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향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하면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그런 것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건물들은 웬만한 대기업 사업이나 빌딩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극장도 들어가 있고 준명품관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추세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대기업들이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뛰어들면서 SK나 현대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뒤지지 않는다,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시장이 왔고, 저도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그래도 월세를 이자를 내고 좀 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삶에서. 다른 사람과 밥 한 끼 더 살 수 있는 정도, 뭐 생일 선물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는 정도, 이런 여유들이 되게 작지만 큰 행복을 만들어 가거든요. 자,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기본이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나아가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기 은퇴를 앞당길 수 있다. 이 건물이 뭐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월 한 50에서 100 정도가 남는데 이런 거 3-4채 갖고 있으면 조금 조기 은퇴를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여러분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사항은 뭐 다 아시겠지만 26차례 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있어서 그 풍선 효과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다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지식산업센터일까? 우선 오피스 빌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오피스 빌딩은 일단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대출에 대한 게 오피스 빌딩보다 훨씬 이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시설 지역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웬만한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복합문화센터, 아까처럼 이게 단순한 그냥 오피스가 아니라 뭐 극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준명품관도 들어오고 볼링장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가장 최적화된 비즈니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있고, 드라이브이나 기숙사처럼 오피스와는 다르게 좀 특화된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 지역 위주입니다. 대부분은 다 개발 호재 지역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 지역이 위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시세가 아마 상승을 하겠죠. 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문정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입니다. 약 9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거의 2,700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단 5년여 만에 3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장점이 많습니다. 사실 취득세도 50%가 이제 5년 이상 있으면 이제 할인이 되고, 재산세도 37.5%가 되고, 그리고 취득세, 중도세, 양도세가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은데 얘는 뭐냐? 하나만 기억하면 이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인데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그리고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분들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주택에 투자를 못하니까. 그리고 1주택자인데 똘똘한 한 채, 나는 더 이상 주택을 늘릴 수는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정말 소액이거나 아직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힘들어, 아니면 내가 청약 때문에 뭔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돼, 이런 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기업 대표님도 굉장히 이걸 사면 임차로 사는 것보다는 이걸 사면 훨씬 시세 차익이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하면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 규제가 나왔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가 돼서 내년에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이후에 지식산업센터만 되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순간에는 조금 주춤하다가 향후에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되면 분양 후 1년 내 전매 금지인데 상관없이 대기업 건설사나 이런 건설사에서 공급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히려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나 군포나 구로나 CJ 부지 생각공장 이런 메인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 지식산업센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분양일이. 왜냐하면 평당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원래 이게 올해 분양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법안 발의가 좀 더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법안 발의 직전에 이걸 분양하려고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로가 이제 1,000만 원대에 분양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분양은 1,500, 1,600에 나오면 얘는 2년 뒤에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2년 뒤에 전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렴했던 구축 지산이 900대 했던 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1,000, 1,100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지역 관점으로 이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노쌤도 앞에 말씀드렸는데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책에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저평가 지역이라는 얘기는. 다들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지식산업센터도 뭐냐?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체 수나 근로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확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산업을 할 때 교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이제 공급 물량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첫 번째로 일단 지역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막 건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읽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전하면 입지나 평당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인데 저평가돼 있다. 그런 거는 꼭 사셔야죠. 근데 이걸 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임대 수요. 결국 아무리 좋아도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니즈가 있는지 이 현장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요. 교통은 뭐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은 도보로 10분 지하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런 지산이 많지 않아요. 찾아보면. 근데 잘 찾아보면 더블 역세권도 있어요. 거기서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지산은 왜 교통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지산은 그냥 기업이거든요. 뭐 5인에서 10인, 20인이 있는 기업인데 사장님은 못 타고 와요. 오실 때, 출근할 때. 차. 직원들은 못 타고 와요. 지하철. 그렇죠. 그래서 교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규모. 아파트도 보면 대단지가 많이 오르잖아요.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은 2만 평 이상이면 그래도 좀 괜찮다. 연면적 기준으로. 경기도권은 그래도 3만 평 정도 이상이면 넓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건 지식산업센터에는 건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이브인, 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기숙사도 있고, 라이브 오피스도 있고, 일반 오피스도 있는데 어떤 건물이 이거 대비 되게 작아, 수량이. 그러면 그걸 찾는 사람들 수요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이 건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희소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할 필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새 건물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연식이나 요새 또 브랜드 시공사들이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데 제가 이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경기 인천으로 해서 1일에서 4명, 5에서 9명, 10에서 19명의 사업체 수는 지역별로 얼마나 될까? 이 기업체 수를 정리를 하고 다음에 근로자 수를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생산액인데 지역별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업체 근로자 수가 1에서 4명인 사업체 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인천이 제일 많은데 그 외에는 이제 수원시가 5만 7천 개 정도로 이렇게 많고, 이 정도 순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맞추는 수요층을 보면 1에서 4명만 있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 좋다라는 점. 5에서 9명 정도 되는 사업체 수는 이 순이었습니다. 화성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좀 비슷하죠? 이런 부분이. 그리고 10에서 19, 이게 한 40평 정도 될 텐데, 이 정도 이제 맞출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화성시,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이 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데이터만 보면, 아, 나 이게 좋네. 뭐 수원 사야겠네, 인천 사야겠네, 고양 사야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하남이라도 어떤 동네는 이렇고 어떤 동네는 저렇고 이게 다 다릅니다. 니즈가. 특히나 하남이나 강명 같은 경우는 지역적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굉장히 수요가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사야 되는 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평당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지금 여기 대장은 어딘가요? 문정. 네, 문정, 성수. 성수가 사실 얼마 전까지 2,300, 400 했는데 지금 많이 따라 올랐어요. 예, 굉장히 오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지산 대장이죠, 거의. 그 다음에 강서, 구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외 경기도, 외곽.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거 보시면 뭔가 여러분들 비슷한 거 느끼실 거예요. 이거 아파트 평당가랑 비슷한데? 약간 그 흐름 시세가.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네. 자, 정리하니까 여기서 딱 나오죠. 문정이 지금 아파트가 평당가가 3,035만 원입니다. 근데 지산은 2,700입니다. 요거 빼면 가격 차이가 얼마죠? 얼마 안 하죠. 2,300.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지산을 사야 될지 뭐 감을 좀 잡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남 볼게요. 하남 아파트 평당가 지금 2,710만 원입니다. 근데 지산 지금 1,100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빼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사실 그러면 이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산을 먼저 이제 흐름을 입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사면 되는지는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 5년간 지산이 얼만큼 매매가가 상승했는지 상승률을 정리해봤습니다. 상승률을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문정이 311% 올랐고 지금 성수가 300% 올랐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00% 이하는 아직도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도 보시면 교통이 좋으니까 상업용 시설이라 해도 다 수도권이면 같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수도권 중심지가 오르고 외곽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외곽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남도 이제 800, 700 하던 게 몇 달 만에 지금 900, 1000, 1100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이 그래도 안전하고 이제 많이 또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 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죠. 그래서 아직 여기가 마곡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효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700대. 하지만 여기도 지금 공급량이 많아서 임차 맞추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미리 사둬서 몇 년 이제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이제 또 시세를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파트도 수요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산은 연면적으로만 이걸 알 수 있어서 연면적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향후 남은 입주 물량입니다. 지산에. 그래서 보면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하남이고 고양이고 안양이고 부천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가 그러면 나 구로 샀는데 임차를 어떻게 맞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소성이나 이런 걸 다 따지면 그런 거 상관없이 임차가 굉장히 빨리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어느 정도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식산업센터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라이브인이 있는데 이거 5톤 트럭 아시죠? 5톤. 그 트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무실 바로 앞에 멈춰요. 여기서 짐을 빼요. 혁신적이죠. 지금 같은 산업에 꼭 필요한 거죠.
네, 이런 게 있고, 라이브 오피스. 밑에는 사무실인데, 위에는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요. 예, 여기 보면 풀옵션이에요. 진짜 좋아요. 네. 주거와 이제 사업을 다 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새 좀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 이거는 이제 더 설명을 안 할 건데 하나만 짚고 가면 이제 이거는 지역 및 산업단지 내 근무자만 가능한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저희가 순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건 또 차후에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옵션, 요새 스타일러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웬만한 오피스텔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지원시설인데 대출 비율이 70%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다른 지산 이제 회사에서는 기숙사는 아무데도 미는 데 없어요. 뭐 저도 이것도 괜찮고 다 미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까 강의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주택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더 이제 상승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오피스 시장성이 어떻게 되냐?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네, 수도권 주민들 데모하는 현장입니다. 의외로 이게 많았어요. 용인도 그렇고 뭐 구리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이 공간이 없으면 물류 보관을 어디다가 해야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큰 공장을 1층을 통째로 빌려서 5톤 트럭이 들어가서 거기다 적재하고 더 가까운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이브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19의 도소업 정보통신업이 2021년 상반기 기준 작년 대비 18.3% 증가했어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26.8%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산업군은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요? 주거와 산업을 다 할 수 있는 아까 라이브 오피스 같은 그런 공간이 최적화가 되겠죠. 그리고 뭐든지 다 해도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물류잖아요. 드라이브인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알겠으니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데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정의를 해봤는데 이게 위에 수익률이고요. 오른쪽이 임대 수요율. 결국 근데 임대 수요율이 높을수록 시세 차익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고객을 맞춰드리고 저희도 사면서 느낀 현장의 실제적인 온도를 제가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저희가 기숙사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거 안 된다.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제 거도 일주일 만에 임차가 나갔고요. 저희 뭐 직원들도 그렇고 다음에 고객분들도 뭐 한 달을 안 넘겼어요. 몇 주 만에 다 임차가 맞춰졌어요. 굉장히 이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주택 대체제에 대한 요거까지는 다 상업용 시설인데 얘는 주택 대체제잖아요. 네, 그런 걸 볼 수 있고, 자, 수익률이 높은 건 뭐예요? 드라이브인 지하. 근데 이거는 임차 리스크가 있어요. 임차가 좀 늦게 맞춰져요. 이 부분은. 네,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고, 이 마이너스는 이제 평당가가 제조나 지원시설 대비해서 마이너스 1, 200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더 비싸고 라이브 오피스 이런 핫하죠. 굉장히 이렇게 있고, 서울지사는 제가 별도로 넣었는데 이걸 수도권이라 했을 때 이게 수익률이 낮아요. 솔직히 수익률이 거의 안 나와요. 저희들 맞춰드린 고객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강남 아파트 하나 있다. 그냥 안전하고 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서울지산도 핵심은 거기겠죠. 문정이나 성수나 영등포 이 정도. 근데 수익률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시세 차익이 나중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실제로 맞춰드린 고객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다 정도인데, 드라이브인 지하 매매가 7억 금리 3.5% 적용하고 투자금 1.6억 실투자금 부가세나 이런 거 임차보증금 환급 받고 20% 수익률, 월세 170만 원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인이 지상이죠. 매매가 3.3억, 투자금 0.9, 실투자금 0.7 했을 때 65만 원. 이렇게 이것만 보면 나 이거 무조건 이거 해야겠네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임차가 늦게 맞춰질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 더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지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요? 이 중에서 전매하는 물건을 사는 게 좋을까? 매매하는 물건을 사니까 신규 분양하는 물건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전매 물건을 1순위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규 분양하는 게 토지값이나 목재값이나 구리값이 세계 최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900만 원에 분양하던 게 1,500, 1,600에 분양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매하는 걸 800만 원 평당가에 잡는 게 좋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매매를 잡는 것도 괜찮다. 그래도 안 되면 신규 분양도 되게 괜찮은 지역은 잡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신규 분양은 최근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상가를 하나 10억짜리 사야지 지산을 두세 개 주는, 워낙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매매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환산을 하면 4.85, 5.45, 6.45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하지만 시간이라는 걸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 전매 시장은 어떠냐? 그래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약금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100%인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전 50%라고 하겠습니다. 5억이면 계약금이 10%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 프리미엄이 몇 달 만에, 1년 만에 또 발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보통 또 일반적으로는 100%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 정도 발생하는 지금 시장이라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규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규제는 이제 내년 이제 3월이나 6월 정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분양을 받으면 보통 부동산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타이밍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아서 건설사들도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투자 금액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매매가 5억, 프리미엄 5천, 부가세가 붙어요. 이건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3천, 임대보증금 2천이라고 했을 때 실제 내가 얼마 갖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데 이렇습니다. 라이브 오피스 드라이브인 제조는 보통 80% 내외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투자금이 매매가 10%, 프리미엄, 부가세 일부에서 1.15억. 그리고 실투자금은 이건 전매시입니다. 전매시 여기서 부가세 일부를 함급받아요. 뭐 한 50% 정도? 그러면 돌려받고 나면 한 1억 정도면 내가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계약금의 10% 프리미엄이 생기는 그런 시장이라고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등기. 등기를 치면 어떻게 되냐? 투자금이 똑같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 20%에 피부가세 치등록세가 붙어요. 치등록세 4.6% 세죠. 여기다 0.4% 등기 수수료까지 하면 엄청 아프잖아 이거. 그래서 1.8억 정도가 들고요. 총 투자금은 여기서 부가세랑 임대보증금을 제하고 나면 1.3억 정도가 듭니다. 전매를 할 때는 이 정도가 들고 등기를 할 땐 이 정도가 되고, 얘들의 장점은 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시세 차익만 하는 거고 얘는 월세랑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숙사도 있는데 이거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출률만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월세를 사서 받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여유가 없으시다 싶으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그냥 등기 전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가지시면 되고요. 월세를 받아가다가 시세가 상승하잖아요. 시세가 상승하면 뭐가 좋아요?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3억 하던 게 만약에 5억이 됐어요. 그럼 70% 대출하면 3억 5천이잖아요. 기존에 2억 1천이었던 게.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또 사면 되죠. 네. 이 흐름을 계속하면 시작은 하나로 했지만 이게 뭐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거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하면 수도권에 전매 물건에 희소동 있는 걸 찾아라.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가게도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레이파이에다가 150만 원 넣었고 여기 KSTA라는 코인에다가 15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한테 하루 이자를 얼마나 주냐면 15만 원을 줘요. 저 300만 원 넣었어요. 제가 그 사당에 건물이 있지만은 제 세입자도 저한테 이런 월세를 안 줍니다. 되게 늦은 것 같지만은 우리도 아직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아시겠지만은 압구정 현대 사진입니다. 항상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와, 이때 우리가 이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이 음마 아파트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못 샀다고 해서, 음마 아파트 못 샀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작년에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 돈 굉장히 많이 벌었고, 뭐 2000년대 중반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돈 많이 벌었고, 항상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항상 그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게 가장 맞는 말이고, 네, 아직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